이번에 학교 공부할 부분은 모의고사 4회차입니다. 4회차 모의고사는 특수용접기능사 출제 문제입니다. 함께 1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CO2 용접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CO2 용접은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를 CO2라고 그러죠. 여기에 아크 용접 되겠고요. FCAW라고 하죠. 이러한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에서 가스의 유량은, 필요한 가스 유량은 낮은 전류에서 얼마가 적당한가라고 했어요. CO2 아크 용접은 아래의 해설 보시면 저전류 영역에서 200의 미만입니다. 고전류 영역은요 200의 이상이 됩니다. 저전류 영역에서는 200의 미만일 때 가스 유량, 필요한 소모하는 가스 유량은 분당 10에서 15리터입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저전류는 10에서 15리터, 고전류는 200의 이상이고 15에서 20리터를 분당 소모한다. 암기를 해주시고요. 1번은 그래서 10에서 15리터에 해당이 되는 것이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피복 아크 용접의 결함 중에서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용착 금속은 녹아서 들어가는 금속이죠. 그죠? 용입되는 금속이에요. 용접 금속. 자, 용착 금속입니다. 모재의 재질이 불량할 때 일어나기 쉬운 결함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죠. 모재의 재질이 불량할 때. 자, 1번 용입 불량이 있고, 2번 언더컷 있고, 3번 오버랩, 그리고 4번 선상 조직입니다. 첫 번째 용입 불량. 용입은 녹아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용입이 불량하다는 것은 잘 녹아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별량이 부족할 때, 열량이 부족할 때요. 잘 녹여주지 못할 때. 그리고 이럴 때는 전류가 낮고, 그리고 용접봉의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리고 루트 간격이 좁아서, 루트 간격 어디냐 하면 맞대기 용접을 한다고 이렇게 봅시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용접을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간격, 이거를 루트라고 해요. 이게 너무 좁으면 녹아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용입이 안 되죠. 이 부분에 반대편에 용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용입 불량이 되겠죠. 루트 간격이 너무 좁을 때, 이럴 때 많이 발생하고, 뭐 불순물이 있어서 용입을 방해할 때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더컷이란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용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용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용입이 다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용접봉이 용접열이 너무 가해서, 자, 그러니까 이별량 과다입니다. 이별량 과다로 원래의 모재가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높은 경우, 그리고 용접봉 속도가 너무 낮아서 녹아내리는 경우, 계속 열을 가하는 경우, 그리고 아크가 길어서, 아크가, 자, 용접 불꽃이죠. 길어서, 너무 길 때,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오버랩 있죠. 오버랩. 오버랩은 이별량이 너무 작을 때, 가소할 때, 전류가 낮고 용접봉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리고 아크가 짧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오버랩은 용접 결함에서 이렇게 맞대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용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낮아서 모재를 미처 여기를 녹이지 못할 때, 그리고 용접 속도가 빨라서 덮어버릴 때, 이럴 때 덮어버리는 것이 오버랩이에요. 자, 선상 조직은 문제에서처럼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는 모재의 재질이 불량할 때 발생하는 것이 선상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거 방지책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 급냉을 하면 안 되죠. 급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산화철계 또는 저수소계로 용접해야 돼요. 저수소계. 자, 여기 소자 빠졌죠. 용접봉으로 용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해야 되니까 예열, 용접 전에 예열, 용접 끝난 다음에 후열을 실시해야 돼요. 예후열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피복 아크 용접 결함 중에서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가 빠르거나 모재의 재질이 불량할 때 일어나기 쉬운 결함으로 적당한 것은 선상 조직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각종 용접에서 전격 방지 대책, 감전 방지에 감전 방지. 전기 충격을 전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전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홀더나 용접봉은 맨손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그죠? 자, 틀린 것이니까 잘 보세요. 틀린 거. 2번 어두운 곳이나 밀폐된 구조물에서 작업 시 보조자와 함께 작업한다. 자, 어두운 곳, 밀폐된 구조물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서 한 명이 위험할 때도, 그죠? 위험할 때도 다른 사람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 CO2 용접이나 미그 용접 작업 도중에 와이어를 두 명이 교대로 교체할 때는 전원은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요거 전원은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위험한 그죠, 그죠? 위험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 마저 보면 용접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티그 전극봉은 제거하거나 노즐 뒤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용접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전극봉을 제거하거나 노즐 뒤쪽으로 밀어 넣어서 감전을 방지해야 되겠죠. 3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종 금속의 용접 부의 예열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죠. 자, 예열이란 용접 전에 미리 가열하는 것이에요. 열을 주는 것이죠. 자, 왜냐? 모재가 온도가 너무 낮아서 모재가 너무 차갑거나 또는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냉 방지. 그래서 예열하죠. 왜? 수소, 기공, 균열. 자, 균열은 수소나 기공에 의한 균열이 있을 수가 있고 경도가 높아짐으로써, 자, 경도가 왜 높아집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냉각이 되면서 열 처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도가 높아져서 잘 깨어집니다. 치성을 보인다 그러죠. 자, 이러한 예열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고산력간 저하금강 주철의 경우 용접 홈을 50에서 350도로 예열한다. 맞는 얘기고요. 영광은 0도씨 이하에서 용접할 경우에 이음의 양쪽 폭을 100mm 정도를 40에서 75도씨로 예열한다. 영광은 통상 예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0도씨 이하로 너무 떨어질 경우에는 50도씨로 예열을 해야 된다. 용접 위치를. 그래서 이 부분이 용접 위치면 양쪽에 이렇게 열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각각 100mm 간격으로. 그리고 열 전도도가 좋은 구리합금은 200에서 400도씨의 예열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고요. 4번 알루미늄 합금은 500에서 600도씨 정도의 예열 온도가 적당하다. 안됩니다. 알루미늄 660도씨에서 녹아요. 660도씨 녹아내려버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죠. 4개가 있는데, 자, 초음파 탐상법은 산모가 아기를 만나고 싶어 할 때, 그죠? 산부인과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산부인과. 그리고 음파 소리죠, 소리. 소리를 발생시켜서 재료 내부 결함을 봅니다. 내부 결함. 내부 결함을 검출을 해내는 것이 초음파 탐상법입니다. 초음파 탐상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해설을 보시면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펄스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 있죠. 자, 이거 3가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감통법입니다. 감통법은 자분 탐상, 자장을 걸어서 철가루를 뿌려서 균열을 탐사하는 자분 탐상의 한 종류입니다. MT라고 하죠. MT, 마그네틱 테스트고요. 자, 여기에서 원형자하의 한 종류예요. 선형자하가 있고 원형자하가 있어요. 원형자화의 한 종류가 간통법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납땜에서 경납용 용제가 아닌 것은 됐죠. 납땜 아래 해설을 보시면 연납용 용제가 있고 경납용 용제가 있어요. 경납은 굉장히 기계적 강도가 잘 나옵니다. 강도가 필요한 곳에 쓰는 납땜이 경납이 되겠어요.
연납용 용제는 연이죠, 연. 염화아연, 염산, 염화암모늄, 인산, 수지, 송질입니다. 자, 염염염 인수송이에요. 경납용 용제는요, 경납, 붕사, 붕산, 염산염, 알칼리입니다. 붕붕알염이에요, 붕붕알염. 붕붕알염 또는 붕붕염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납땜에서 경납용 용제가 아닌 것은 돼 있죠. 붕사, 붕산, 그리고 염산염, 알칼리 돼 있죠. 자, 염산입니다. 염산염이에요. 자, 염이 없어요.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6번, 3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아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플라즈마는 아크를 이행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행형 아크예요. 이행형. 자, 이행형 아크는 텅스텐 전극하고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서 플라즈마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플라즈마 아크 발생 위치에 따라서 구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비이행형이 있어요. 여기 쉽죠? 이행형 있고 비이행형 있어요. 자, 비이행형은 역시 플라즈마 아크를 텅스텐 전극과 순행 노즐 사이에서 플라즈마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요거 사이에 있는 거. 중간형 아크가 있어요. 아크의 발생 형태,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아크의 발생 형태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4번형 텐덤형입니다. 텐덤형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텐덤형은. 8번 함께 보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 작업의 안전사항 중에서 자, 안전입니다. 전격 방지 대책, 감전에 대한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아닌 거. 자, 아닌 거 찾습니다. 맞는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1번, 용접기 내부는 수시로 분해, 수리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 수시로 분해, 수리하고 청소하면 안 돼요.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열면 안 되죠. 바로 1번부터 정답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절연 홀더의 절연 부분이 노출되거나 파손되면 즉시 교체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스위치를 차단해야 되죠. 감전 방지해야 되니까. 젖은 작업복이나 장갑, 신발 등은 착용하면 안 되죠. 그죠? 맞습니다. 자, 8번은 쉬운 문제고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동일한 전류 전압의 조건에 사용되는 와이어 지름의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서 1번부터 보면 와이어 지름이 크면 용입이 깊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전류와 전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이어 지름에 관한 이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직경이 이만한 거하고 직경이 요만한 거하고 통전되는 전압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재가 있죠. 모재가 있어요. 자, 직경이 크게 되면 저항이 적어져요. 저항이 떨어지고 직경이 작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올라갑니다. 단면적이 적어지죠. 단면적이 큽니다. 따라서 적은 것이 발열이 많아져요.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잘 녹아내려요. 그래서 용입이 깊게 되고요. 넓은 것은 평평하게 퍼지면서 용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와이어의 지름이 크게 되면 용입이 얕죠. 와이어의 지름이 작으면 용입이 깊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발열이 많이 되어서 열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와이어의 지름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틀렸고요. Y의 지름이 커지면 비드 폭이 좁아집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Y의 지름이 커지면 발열량이 떨어져서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발열량이 낮아져서 넓게 퍼집니다. 비드 폭이 넓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Y의 지름이 작으면 용입이 깊다. 옳은 것이죠. 10번 보겠습니다. 맞대기 용접이 위험해서
자, 맞대기 용접 이음이에요. 모재의 인장 강도가 40kg per 제곱밀리입니다. 제곱밀리당 40kg을 모재가 견딜 수 있어요. 자, 용접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용접 시험편의 인장 강도가 45kg per 제곱밀리입니다. 밀리미터당 제곱밀리당. 이럴 때 이음 효율은 몇 프로인가 라고 해서 원래 모재는 제곱밀리당 40kg을 견딥니다. 그리고 용접부 여기가 제곱밀리당 45kg을 견뎌요. 용접부가 더 강하죠. 자, 이럴 때 이음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모재의 인장 강도 이음 효율 에타라고 둡니다. 효율 모재의 인장 강도 분해 용접부 인장 강도요. 인장 강도 만일 모재 인장 강도가 1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용접부 인장 강도가 90이 나왔다. 그러면 요건 90%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용접부 인장 강도는 45죠. 45고 모재의 인장 강도는 40입니다. 40. 그러면 언뜻 봐도 100%가 넘어갑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112.5%죠. 그죠? 계산하시면 112.5%가 나와요. 1.125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용접 이별이 일정한 경우에는 자, 들어오는 열량이 일정합니다. 열 전도율이 큰 것일수록 냉각 속도가 빠른데 열 전도율이란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열을 외부로 전달하는 겁니다. 외부로 전달. 이런 경우는 통상 구리가 열 전도율이 큽니다. 열 전도율은 전기 전도율과 비슷해요. 따라서 은이 제일 크겠죠. 그죠? 은이. 자, 그런데 다음 금속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되어 있죠. 구리, 납, 영강,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아래에 해설 참고해 보세요. 열 전도율 순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서예요. 영강 전에. 그리고 아래에 스테인리스 강 있죠. 자,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요 순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암기해 놓으세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구리.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전자렌즈에 의해서 자, 렌즈의 한 형태예요. 전자렌즈에 의해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가 있고 고용융 재료. 자, 녹는 점이 높죠. 그죠? 자, 녹는 점이 높은 재료의 용접이 가능한 용접법은 자, 녹는 점이 나왔어요. 녹는 점. 그러면 뭘 씁니까? 고에너지 용접법 써야 돼요. 고에너지 용접법. 고에너지 용접법에는 레이저와 전자빔 용접이 있어요. 전자빔. 딱 요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녹는 점이 고용융 재료의 용접에는 고에너지 용접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레이저 용접과 전자빔 용접 두 가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전자렌즈에 의해서입니다. 전자렌즈에 의해서 레이저는 가스를 써요. 가스 또는 뭐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거 씁니다. 다이아몬드. 그런데 전자빔 같은 경우에는 전자렌즈에 의해서 전자빔을 발생을 시켜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연납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납 때문에 사용하는 용과제를 말한다. 연납의 특성으로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이니까 연납 때문에 사용하는 용과제 이거는 용접재료죠. 용접재료. 용접에서는 용접봉이에요. 용접에서는 용접봉. 그리고 납땜에서는 땜납입니다. 땜납. 납땜에서는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주석 납계 합금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주석. 그리고 납계 합금은 땜납에서 연납의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재료입니다. 기계적 강도가 낮으므로 강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적당하지 않다. 자, 연납은
기계적 강도가 약합니다. 잘 떨어져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경납을 씁니다. 경납. 경납은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서 용접에 접근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은납과 항동납 등이 이에 속하고 물리적 강도가 크게 요구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의 은납과 항동납은 경납의 용과제입니다. 경납의 뗀납제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에서 사용되는 순행식판의 재료는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판재가 이렇게 있고요. 있으면 여기에 앞에 순행 동판을 붙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나가면서 용접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안에서 용접을 해서 슬래그 안에서 용접봉을, 이게 슬래그예요. 용융 슬래그. 용융 슬래그 안에서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하는 것이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사용되는 순행판, 냉각수가 들어와서 나가죠. 잘 식혀줘야 돼요. 열 전도율이 높은 동을 사용합니다. 15번 문제. 용접부의 균열 중에서 모재의 재질 결함으로써 관계일 때 기포가 아변대에서 생기는 것으로 설퍼 밴드와 같은 층상으로 편제해 있어 강제 내부에 노치를 형성하는 균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모재의 재질 결함, 모재. 자, 이거 용접 결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용접으로 인한 결함이 아니죠. 원래 모재, 재질 결함. 중국산 판재를 안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재질 자체가 좋지 않다. 자, 이거 모재의 재질 뭡니까? 모재 재질은 라미네이션, 바로 라미네이션 균열이에요. 나머지 루트 균열, 응력 제거 풀림 균열, 자, 크레이터 균열, 이건 다 용접 결함이에요. 용접 결함. 용접으로 인한 결함이에요. 그런데 라미네이션 균열은 용접부를 보시면 용접을 했어요. 했는데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균열이 어디 갑니까? 용접부에 가는 게 아니라 이 판재 내부에 수소 같은 것들이 미리 있어서, 기온 같은 것들이 있어서 판재를 제작할 때 롤러에 의해서 압연을 하게 되면 눌려서 균열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라미네이션 균열이고, 루트 균열은 용접부를 보게 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용접을 했어요. 여기에 루트부에 균열 가는 것. 응력 제거 풀림 균열은요, 용접부가 다시 열을 받았을 때, 재열 받는다 그럽니다. 재열, 다시 열을 받았을 때 균열 가는 겁니다. 이거 재열 균열이거든요. 재열 균열입니다. 이거는 주로 보일러강, 열받는 보일러강이죠. 보일러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균열. 자, 요것은 용접 비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비드가 이렇게 올라오고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용접봉을 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균열이 가는 것이, 이 부분이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 용접이 끝나는 부분 또는 시작하는 부분에 가는 균열이 크리에이터 균열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심용접법에서, 자, 심용접은 판재를 두 개를 겹쳐 놓고요. 자, 아래에도 판재가 있어요. 자, 겹쳐 놓고 전기 통전에 의해서 롤러가 지나가면서 용접을, 선용접을 하는 거예요. 선형으로 용접을 하면서 쭉 지나가 버리죠. 자, 이러한 심용접에서 용접 전류의 통전 방법이 아닌 것 됐죠. 심용접의 통전 방법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단속 통전, 그리고 연속 통전이 있고요. 그리고 맥동이, 자, 심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맥동 통전이 있어요. 맥동. 폴짝폴짝 뛰는 맥동 통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은, 자, 찾아보시면 직병렬, 단속, 맥동, 연속이죠. 자, 직병렬이 없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면 용접부의 결함이 오버랩일 경우에 보수 방법. 자, 용접부의 결함이 오버랩. 용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재가 있고요. 개선 쳤고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자, 오버랩입니다. 자, 요거 오버랩이죠. 오버랩.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용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전류가 약해서. 따라서 이럴 때의 보수 방법은 일단 가는 용접봉을 사용해서 보수한다. 틀렸어요. 이거는 주철 보수예요. 주철 보수. 주철은 열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용접봉으로 살살살살 해야 됩니다. 1, 2부분을 깎아내고 재용접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러한 용접부의 결함은 결함을 제거를 먼저 합니다. 제거. 다음에 보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에 결함을 요만큼 파내요. 파내고 여기에 다시 살을 올려서 가는 용접봉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양단의 드릴로 정지 구멍을 뚫고 깎아내고 재용접한다. 이거는 균열 보수예요. 균열 보수. 만일에 균열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놔두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이게 정지 구멍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채워 넣어요. 그러면 균열이 더 진전되지 않습니다. 균열 보수 방법이고 그 위에 다시 재용접한다. 여기 덮어 씌운다는 얘기죠. 이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미 안에 여기에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 용접이 완전히 안 되어 있죠. 따라서 1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거한 다음에 보수해야 되겠죠. 18번 다음 중에서 용접 열원을 외부로부터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 분말의 하악 반응에 의한 열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방식은, 자, 금속 분말의 하악 반응, 이거 테르밋입니다. 테르밋. 테르밋 현상에 의해서 용접을 하죠. 뭐를? 철길의 레일을 밖에서 레일끼리 중간에 연결할 때, 그죠? 자, 레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레일과 이 레일을 연결할 때 요만큼을 용접을 합니다. 요 형태를 뭘로 합니까? 테르밋 현상을 이용한 테르밋 용접으로 합니다. 19번 넌가스 아크 용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넌가스 아크 용접, 이거는 넌입니다. 넌. 가스입니다. 가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스. 보호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보호가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와이어, 용접 와이어나 또는 와이어 내부에 용제를 넣어요. 용제. 영어로 플럭스입니다. 용제를 넣어서 이거에 의해서 발생 가스로 보여요. 자, 여기에서 넌가스 아크 용접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틀린 거 보면 보호가스나 용제를 필요로 한다. 자, 이미 넌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없다라는, 뭐 없다 아니다라는 부정사죠.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바람이 있는 옥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다. 용접은 바람에 약합니다. 용접 장치가 간단하면서 운반이 필요하다. 아니고요. 4번은 용접 비드가 아름답고 슬래그 방리성이 좋다. 넌가스 아크 용접의 경우에는, 와이어의 경우에는 슬래그 자체가 없고요. 내부에 용제가 있어도 방리성 자체가 좋고, 그리고 이 특징이 비드가 아름답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함께 보겠습니다. 로봇 용접의 분류 중에서 동작기구. 자, 이거는 본체입니다. 본체. 동작기구로부터의 분류 방식이 아닌 것은 해서 뭐 PTB 좌표 로봇 있고, 찌각 좌표 로봇 있고, 극좌표 있고, 관절 로봇 있죠. 이거는 본체를 가동하는, 뭐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움직이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아래에 해설 참조해 보시면 로봇 형식이 있어요. 직각 좌표, 원통 좌표, 극좌표, 다관절 로봇, 이동 로봇 있죠. 이건 좌표를 설정하는 방식, 설정해서 가동하는 방식인데, 없는 건 뭡니까? 1번 PTB 좌표 로봇, 이거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